1심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량만 살아도 지금 최순실 씨가 63세니까 83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대 부정입학으로 3년이 또 선고된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86세죠. 간단하게 그렇네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네. 이제 형기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 복역한 기간. 네. 네. 지금 1년 3개월쯤 됩니다. 예. 450일이니까. 네. 이거는 빼줘야죠, 그 중에서. 아. 예. 지금까지 450을 살았으니까. 네. 그러면 한 84세 정도. 네. 예. 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그게 확정돼야지 이제 그게 확정된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네, 1심에서 20년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또 상고심까지 갔을 때는 형량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세요? 이 징역 20년이라는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저조차도 한 12년에서 15년이 아닐까.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제가 네. 그 옛날에 청부살인, 남편이 아내를 죽인 청부살인 사건을 맡은데 그게 20년 나왔거든요. 네. 사람을 죽인 사건이. 예, 그것도 청부살인, 예. 돈을 노리고.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도 25년이고 보통 법원에서는 한 반 정도 선에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좀 무거운 걸 감안해서 한 15년까지 되겠다 했는데 네. 20년이 된 거는 아마 재판부에서 그 판결 이후에 밝혔지만은 어떤 최초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네. 하고 어떤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자기가 막후에 얻고 네. 국정을 완전히 농단했다. 이거는 진짜 대역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에 비교해봐서도 꽤 중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순실 측은 굉장히 반발했는데요. 변호사의 당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할 말이 없는 정도.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아직도 의혹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의송경격이라고 하는데 저 뜻 좀 해석을 해주시죠. 소기의 경익이죠. 네.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열심히 변론했는데 네. 재판장이 어제 판결 이유 읽는데 보니까 자기들 주장은 뭐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걸로 네. 다 검찰권만 배척됐으니까. 전부 다 네. 인정했다. 그렇죠. 뭐 두 가지 무죄 나왔지만 그거는 뭐 아주 일부분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 서면 쓰고 변론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더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1심 선고를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가 굉장히 겉으로는 유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특히 최순실 씨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어줘서 최순실 씨가 우리 부장님 하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을 나타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더 중형이 선고되니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우리 재판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할 때도 그런데요. 네. 이 재판장들이 네. 좀 가혹하게 할 피고인한테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막 신경질 내고 네. 화내고 이러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수 나한테 억울하게 네. 재판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 엄하게 벌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예. 말 다 들어주고 아까 우의독경이라 그랬잖아요. 네. 송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잘 웃고 예. 그러니까 또 최순실 씨로서는 네. 또 재판장이 자기 편을 생각해야지 재판 받기가 편합니다. 일단 일단 법정에서. 예. 그리고 반대로 있죠. 이 좀 관대하게 집행유예 풀어줄 피고인한테는 좀 엄하게 합니다. 예. 좀 hun계하는 의미에서. 예.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웃는다고 절대로 그 안심하면 안 됩니다. 판결문도 보통 읽을 때 보면 예. 앞에는 쭉 형거 이게 나올 때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읽다 보면 읽어 내려간 거 보면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겠거니 하는데 뒤에 가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정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판결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 보통이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다투고 어떤 점으로 보면 그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으나 그 다른 증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유죄다. 그러니까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에 집행유예 선고가 만약에 예상되면 더 엄격하게 하시고 그건 그랬다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게 유죄인데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러면 또 나가서 또 재범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 중에는 아주 엄하게 훈계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해도
집행유예 받으면 씻은 듯이 네. 판사에 대한 감정이 사그러지기 때문에 네. 사그라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무기징역 다음에 가장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은 그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여러 죄가 한꺼번에 예. 되면 그게 45년까지인지 40년까지인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30년이 유기징역인데 23년이면 예전에 그랬나요? 뭐 무기징역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한 그러니까 벌이 연세 내려질 많으신 분한테는 20년, 30년 하면 거의 무기징역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주시죠. 소기의 경익이죠. 네.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열심히 변론했는데 네. 재판장이 어제 판결 이유 읽는데 보니까 자기들 주장은 뭐 안 들은 빼고. 거하고 똑같은 걸로 네. 다 검찰권만 배척됐으니까. 전부 다 네. 인정했다. 그렇죠. 뭐 두 가지 무죄 나왔지만 그거는 뭐 아주 일부분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 서면 쓰고 변론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더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1심 선고를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가 굉장히 겉으로는 유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특히 최순실 씨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어줘서 최순실 씨가 우리 부장님 하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을 나타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더 중형이 선고되니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우리 재판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 할 때도 그런데요. 네. 이 재판장들이 네. 좀 가혹하게 할 피고인한테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막 신경질 내고 네. 화내고 이러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수 나한테 억울하게 네. 재판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 엄하게 벌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예. 말 다 들어주고 아까 우이독경이라 그랬죠. 네. 송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잘 웃고 예. 그러니까 또 최순실 씨로서는 네. 또 재판장이 자기 편을 생각해야지 재판 받기 편합니다. 일단 법정에서. 예. 그리고 반대로 있죠. 이 좀 관대하게 집행유예 풀어줄 피고. 이 징역 20년이라는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저조차도 한 12년에서 15년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구나. 제가 네. 그 옛날에 청부살인, 남편이 아내를 죽인 청부살인 사건을 맡은데 그게 20년 나왔거든요. 네. 사람을 죽인 사건이. 예, 그것도 청부살인, 예. 돈을 노리고. 예.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도 25년이고 보통 법원에서는 한 반 정도 선에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좀 무거운 걸 감안해서 한 15년까지 되겠다 했는데 네. 20년이 된 거는 아마 재판부에서 그 판결 이후에 밝혔지만은 어떤 최초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네. 하고 어떤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자기가 막후에 얻고 네. 국정을 완전히 농단했다. 이거는 진짜 대역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에 비교해봐서도 꽤 중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순실 측은 굉장히 반발했는데요. 변호사의 당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은 할 말이 없는 정도.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아직도 의혹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의송경격이라고 하는데 저 뜻 좀 해석을 해주세요. 1심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량만 살아도 지금 최순실 씨가 63세니까 83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대 부정입학으로 3년이 또 선고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86세죠. 간단하게 그렇네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네. 이제 형기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 복역한 기간. 네. 네. 지금 1년 3개월쯤 됩니다. 예. 450일이니까. 네. 이거는 빼줘야죠, 그 중에서. 예. 지금까지 450을 살았으니까. 네. 그러면 한 84세 정도. 예. 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그게 확정돼야지 이제 그게 확정된 걸 전제로 한 거죠. 겁니다. 네. 1심에서 20년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또 상고심까지 갔을 때는 형량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세요?